안녕하세요. 통풍선배입니다. 통풍을 겪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통풍이 음식 때문이라던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낫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했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직접 해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풍 관리는 특정 음식을 죄의식처럼 규정해서 무조건 끊는 방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끊고 매일매일 풀만 먹을 수 있나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우리 몸 안에는 결국 요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 퓨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풍에 좋다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도 조금씩 상황에 맞게 먹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던 건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식과 몸이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단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째 날 요산 수치는 약 7 정도였습니다. 둘째 날 아무것도 먹지 않자 요산 수치가 6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솔직히 역시 안 먹으니까 내려가네 라는 좀 오만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는데 요산 수치는 오히려 9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식 이후 평소처럼 식사를 했을 때 요산 수치는 13까지 급격하게 튀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걸까? 사실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뭐야 역시 음식 때문만은 아니네 라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를 알아볼 텐데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요산 수치는 올라갔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합어법이 발견되면서 질소를 이용한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합어법이 없었다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아마 현재 10분의 1도 안 됐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한 60 몇 억이니까 6억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된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은 여전히 수렵과 사냥을 하던 시절의 생존 로직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몸은 아직도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기본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끊기면 몸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냥을 하려면 근육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비예요. 근육을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냥이 오랫동안 되지 않거나 겨울처럼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연비를 좋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근육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에서 굶으면 근육이 줄어든다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예전보다 에너지를 덜 쓰는 몸이 됩니다. 이걸 흔히 마른 비만 그리고 요요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통풍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요산은 사실 우리 몸에 완전히 불필요한 물질이 아닙니다. 몸은 요산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여러 대사 과정에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먹는 게 끊겼을 때 몸이 무엇을 분해해서 이 요산을 만드냐입니다. 단식이 길어지면 몸은 근육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로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즉, 안 먹어서 요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안 먹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요산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무조건 제한한다고 요산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다. 몸은 다시 먹을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다시 먹는 순간 요산 수치는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끊을까가 아니라 몸 안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정작용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간은 요산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대사의 균형을 잡아주고 심장은 만들어진 요산을 제때 배출해서 쌓이지 않게 하고 면역 염증 반응은 요산 결정이 생겨도 몸이 과하게 공격하지 않도록 반응성을 조절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음식으로 인한 요산은 생길 수 있어도 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실 6년간 통풍의 고통을 겪었고 통풍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해외 논문을 한 200건 정도 연구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음식은 평소에 먹던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먹되 양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 자정작용이 돌아가도록 영양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영양제는 단순 해결책이 아니라 간이 요산을 좀 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튼튼히 해주고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도록 도우며 몸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완충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저는 현재는 요산 수치는 5에서 6 정도로 유지를 잘 하고 있고 급격하게 튀지 않아서 뻑하면 갔던 재발로 인한 응급실 간지도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풍은 과식도 문제지만 단식도 답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제한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더 긴장시키고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의 핵심은 풀떼기만 먹는 식단 조절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먹되 소식만으로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정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통풍 선배로서 직접 겪고 실패하고 다시 선택한 관리의 방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통풍 원리가 무엇인지, 통풍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잘 아시죠? 등을 직접 체험해본 바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면 6년간 통풍 선배가 직접 겪고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고 또한 고정 댓글에 앞서 말한 자정작용이 포함된 성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영양제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의 고통과 부작용으로 인한 약의 힘듦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시고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